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지난주에 이미 마감을 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임종석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한명숙 대표의 새 지도부 사무총장도 새로 오시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좀 독단적인 인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일부 있었는데 한 달간의 어떤 성과랄까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도부 경선이 뭐 유례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른바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했는데요. 예. 약 80여만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도부 경선과 또 시민사회와 정당의 통합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 체제와 기구를 정비하는데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어서 예. 이런저런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정비가 좀 안정이 됐고 예. 또 총선 때 가장 중요한 공천심사위원회도 정철규 위원장을 비롯해서 어느 때보다 좋은 분들로 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에 들어가는데 지금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주 초까지, 다음 달 초까지 저희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이고 아주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인 이런 이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명숙 대표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각 총사퇴 이걸 요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여당과의 전선을 정권 심판론 이렇게 이제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뭐 이미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예. 역사상 지금 가장 낮은 지지도를 이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한 정부다. 이런 이야기는 뭐 시민들 속에서 그냥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자고나무 하나씩 터지고 최측근들, 권력을 누렸던 최측근들이 온통 이 부패와 비리에 쌓여서 지내왔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늘 그냥 매번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뭐가 다 드러나야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시고 예.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계신데 지난 4년도 힘들었지만 남은 1년도 국민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1년이라도 잘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미 FTA 문제는 지금 그 야당에서는 FTA 폐기를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 새누리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폐기인지 재협상인지 당내 뭐 서로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받고 통합진보당도 명확하게 FTA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통합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공식 입장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면 재협상입니다. 예. 독소 조항을 모두 포함해서 제재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 뜻을 묻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청해서 재협상한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서민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 균형이 무너진 이 한미 FTA 현재 협상안을 네. 왜 우리는 요구해서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 발효를 강행하지 말고 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그리고 야당의 뜻을 받아서 전면 재협상에 나서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예. 예. 저는 좋습니다. 이대로 밀고 갈지 아니면 전면 재협상을 할지 혹시 국민들에게 묻고 심판받는 것 저희는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새누리당은 뭐 25%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호남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25% 이렇게 인위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매우 좀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이제 공정할 거냐는 시비가 남게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높은 현역 의원들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우선 저희들이 최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 제도도 도입이 돼서 의원들 스스로 지난 4년의 의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이 현역 의원들께 부담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선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1대1 구성, 2명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심위가 정한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 지구당 위원장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 예비 후보들 사실상 단일화하는 효과를 공심위가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매우 현역들에게는 혹독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는 그 정동영 뭐 유선호 의원 같이 그 자신의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출마를 도전하는 그런 후보들이 적지 않은데 네. 그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후보 선출 방식이 전략 공천이 될지 아니면 경선을 치게 될지 그런 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세균, 정동영, 김효석 이런 분들께서 진작부터 좀 편한, 어찌 보면 의원들에게는 편한 지역을 포기하고 어려운 수도권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께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뭐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일률적으로 전략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공심위가 결정하겠지만은 다른 후보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역시 관심사는 이제 야권 후보를 좀 단일화하는 문제인데 네. 야권 연대 논의를 이번 주부터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 시간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고 봐주시고요. 예. 어제 한명수 대표께서도 분명한 어조로 야권 연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임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 당장 정책적인 야권 연대 당장 시작할 수 있고요. 예. 또 이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도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 이제 영남권 지역일 텐데 예. 그곳에서는 이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과 호남을 가장 늦게 심사를 합니다. 예. 경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29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대표단을 꾸리는 즉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권역별로 뭐 당 지지율 기준으로 공천 지분을 나누자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율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뭐 권역별 지지율로 의석수를 나누자 이것이 처음에 뭐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예. 현재 이 야권 연대를 위해서 주변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상식적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테이블이 연대 협상 테이블이 되면은 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의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이정희 당대표 등이 이제 협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진보당이 협상 대표를 정한 만큼 거기에 맞게 저희도 성의 있고 좀 책임 있는 기구를 조속해서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만 그런 협상들이 부딪힌다면 난항에 부딪힌다면은 그런 방법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예. 지금 하여튼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이제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 좀 오만해진 게 아니냐. 물론 새누리당의 얘기입니다. 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 1대1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뭐 안 되면 뭐 우리 후보가 나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은 야권 연대를 넘어서 야권 대통합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이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정말 긴 시간 이 전국을 다니면서 땀 흘렸던 분들이 지금 민주통합당에 있습니다. 예. 왜 야권 연대에 저희가 소극적이겠습니까?
당을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성과하고 나고 있고 또 중앙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 역시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인데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십니까? 적어도 바람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역시 그쪽 민심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분명한 거는 민주통합당이 지역정당이라는 건 정말 옛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연히 전국정당의 모습을 저희가 갖춰가고 있고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지역정당으로 자기 울타리를 쌓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부산 경남의 민심 역시 누적된 민심 위반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 부산 경남이 광주와 함께 전통적인 민주야도였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이사장이나 오늘 입당하시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분들이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그 지역에 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지사는 오늘 이제 입당을 할 예정이고 네. 박원순 시장은 다음 주에 입당한다는데 이게 통합 진보당 쪽에서 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께서는 야권 연대에 대한 향을 보고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김두관 지사님의 입당을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번 총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당의 한명숙 대표와 그다음에 광역 시장 도지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후 대선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큰 논의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예. 단순히 총선이라면 그분들께서 지금도 우리가 연대를 해왔고 함께 해왔는데 바깥에서 도와주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박원순 시장, 김두관 도지사를 당에 모심으로써 저희는 국민들에게 책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고 예. 이후에 저희가 정권을 맡게 되면 국민 생활을 어떻게 바꿔가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예. 구체적인 상을 당장 지방정부에서 실천하면서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민주통합당의 중요한 또 정책 비전으로서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의 가치 실현.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임종수 사무총장이 89년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가 영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수경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으로 평양 가시기 전까지 예. 평양 사람들을 가장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족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을 좀 저로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도 많이 찾고 또 그쪽으로 정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만큼이나 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보고요. 예. 임수경 씨 같은 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임수경 씨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전대의장이 바로 임종석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론. 예, 임수경 씨가 평양에 전해준 그 자유의 바람이랄까요? 예. 평양 젊은이들이 임수경 씨를 보고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이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임수경 씨가 보여준 그 자유로운 발랄함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예. 네. 자, 그리고 임종석 사무총장도 이번 총선에 성동 을지역에 공천을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을 하면서 선거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예, 조금 그렇긴 합니다. 워낙 그 많은 일이 한꺼번에 있어서 예. 사실 제가 지난번 낙선 후에 참 많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국민의 생활을 실제로 생활 구석구석을 바꿔주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예.
이번 선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사무총장으로 바쁘면서 이전처럼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대한 짬짬이 새벽이나 밤늦게 찾아뵙고 있고요. 빨리 당을 정비하고 저도 더 많은 시간을 지역 국민들을 만나는데 쓰려고 합니다. 예. 선거인단 모집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임종석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죠. 박태호 본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한중 FTA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시 3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